물질의 구조와 성질 10번째 영상입니다. 저번에는 PN 접합 다이오드를 바이어스, 즉 정류작용을 통하여 순방향 전압, 역방향 전압, 정류작용으로 인한 브릿지 정류 회로로 어떨 때 전류가 통하고 어쩔 땐 전류가 흐르지 않는지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PN 접합 다이오드가 아닌 발광 다이오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입니다. 작동 원리는 N형 반도체의 전자와 P형 반도체의 양공이 결합할 때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간격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빛 형태로 방출되게 됩니다. 이 발광 다이오드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광 다이오드에서 방출하는 빛의 세기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거의 비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광자 에너지는 다이오드 에너지 띠의 띠 간격에 비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백열등, 형광등과 같은 다른 가원들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고 수명이 길면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여기에 있는 양공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로 인한 이러한 과정에서 여기 빛이 방출되어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한 단원을 공부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처음부터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전하와 전하량과 마찰전기와 대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하는 두 가지 부호가 있고, 전하량은 전하의 양이고, 마찰전기는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고, 대전은 전자의 이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전기력엔 두 가지의 종류가 있고, 쿨롱 법칙은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하게 되는 전기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발견은 톰슨으로부터 이루어지게 했고, 톰슨의 실험은 그림자가 생기는 음극선의 직진성, 바람기가 도는 전자의 질량, 자기장을 거주한 휘는 음극선이 음전하를 띈다는 것을 설명해 되고요. 그 다음은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원자핵을 발견한 게 된과 더불어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원자의 중심에 양전 아래 띄는 무거운 입자인 원자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자 모형의 변총 과정은 돌턴에서 톰슨에서 러더퍼드에서 보어에서 현대를 얻고, 각각의 특징은 돌턴은 매우 단단하고 쪼개기가 불가능한 공 모양이라 설명하였고, 톰슨은 양전 아래 띄고 전자가 박힌 푸딩 모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더퍼드는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원궤도로 임의로 움직인다고 설명하였고요. 보어는 원자핵 중심으로 불연속적인 궤도로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으며 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는 원자핵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확률만을 알 수 있다는 오비탈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전기력 원자의 안정성은 양전 아래 띄는 원자핵과 음전 아래 띄는 전자에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러더퍼드의 주장에서는 원자가 속박된 곳에서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으면서 돌기 때문에 원자의 구조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에 속박된 에너지 차이는 전자 껍질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주위가 커지고 낮을수록 작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주위는 여러 종류의 스펙트럼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스펙트럼의 관찰로 원자 내에 전자가 불연속적인 에너지 주위를 갖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종류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 물체 액체에서 분광기로 하여 빛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선 스펙트럼에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두 개 다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게 하므로 특정한 위치에 선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어의 소수 원자 모형으로 양자 조건을 가설했는데요. 특정한 궤도의 에너지 방출 없이 원자핵 주위를 돌며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N123이라고 불리는 궤도와 양자수를 표시하였고요. 에너지 준위는 양자수가 높아질수록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N이 1인 바악 상태를 제외한 N이 2 이상인 껍질은 들뜬 상태입니다. 에너지를 흡수했다고 할 수 있죠. 제2의 가설은 진동수 조건이고, 전자가 전이할 때는 두 에너지 껍질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 혹은 방출하여 전자가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선 스펙트럼과 계열에 대해 설명하자면은, 라이먼 계열, 즉 자외선 계열은 N이 2 이상 껍질에서 N이 1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고요. 발머 계열은 주로 가시광선을 이루고 있고, N이 3인 들뜬 상태의 전자가 N인 2인 궤도로 전이될 때 방출됩니다. 파션 계열은 적외선으로 N이 4 이상이 들뜬 상태에서 N이 3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됩니다. 에너지띠와 반도체에서 기체의 에너지띠와 고체 에너지띠를 비교해보았고, 고체 에너지띠가 왜 그렇게 에너지띠를 가지게 되는지 설명하자면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서로 인접한 전자들이 영향을 끼쳐서 라고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띠에는 허용된 띠에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있고요. 금지된 띠에는 띠 간격이 있습니다. 전자가 에너지 흡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있고요. 전자가 전이하여 생기는 원자가 띠의 빈자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곳을 양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은 전기가 잘 전달되는 성질이고요. 원자가 전자띠,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좁거나 전하 나르기가 많거나 비저항이 작은 경우 전기 전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 전도성으로 물체를 세 종류로 나눠봤는데요. 도체, 전원체, 반도체를 있습니다. 도체는 애초에 원자가 전도띠에 빈 공간이 있고 띠 간격이 없어서 전류가 잘 통하고, 부도체는 원자가 띠에 공간이 없고 띠 간격도 넓어서 전류가 잘 흐르기 힘든 것.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띠에는 빈 공간이 없지만 띠 간격이 비교적 좁아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는 있게 됩니다. 비저항은 일정한 온도에서의 저항값이고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전기전도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체인 다이아몬드는 5.4, 반도체는 띠 간격이 1.1, 0.66 정도입니다. 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진동을 많이 하게 되어 전기 저항이 높아지고, 반도체와 부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유전자가 늘어나 전기 저항은 떨어지게 됩니다.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는 도핑의 차이로 이루어지고, 도핑이 된 불순물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차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이면 PN 접합 다이오드가 되고, 정류작용을 통해 바이어스, 순방향 전압과 역방향 전압의 차이로 전류가 흐를지 말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할 때 빛을 방출하는데요. 그 이유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 차이에 따른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상입니다.